산낙지와 더불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인 삭힌 홍어. 사실 홍어를 삭혀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어를 삭혀 먹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려시대 왜구의 침략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홍어로 유명한 흑산도 주민들에 의하면 고려시대 당시 흑산도 주민들은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홍어를 가지고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와 같은 저장수단이 없던 이 시기엔 기껏 싣고 간 식량들이 부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린 이 음식들을 뒤적이던 중 우연히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홍어를 발견했고, 이것이 가장 그럴듯한 홍어 먹방의 시초가 되는 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홍어는 왜 썩지 않고 발효가 되며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식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비밀은 홍어의 신체 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류는 크게 경골어류와 연골어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경골어류는 단단한 뼈가 있는 어류들을 의미하고 연골어류는 뼈가 물렁물렁한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먼저 말씀드린 경골어류에 속하며 오늘의 주인공 홍어는 후자인 연골어류에 속하는데요. 이 차이가 바로 홍어가 썩지 않는 이유이자 삭혀 먹을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변을 배출하는 것처럼 물고기 또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홍어와 같은 연골어류들은 이걸 배출하지 않고 피부에 저장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쌓인 노폐물들은 연골어류가 죽은 이후에도 체내에 그대로 남아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 때문에 홍어는 강렬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암모니아는 물고기를 부패시키는 부패균들을 막아주기까지 하는데, 보통의 생선은 죽은 이후 사후경직 및 이완을 거치고 나면 부패에 접어들게 되지만, 홍어는 저 암모니아 때문에 부패되지 않고 발효가 돼버립니다. 즉, 동물이 부패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패균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암모니아가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니 썩지 않고 그대로 발효가 되는 것인데, 입에 맞는 사람들에겐 이 발효된 향과 맛이 기가 막히게 느껴지기에 홍어는 아주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골어류에 속하는 상어나 가오리 또한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상하지 않고 발효되는데요. 다만 얘네들을 홍어처럼 강하게 삭혀 먹진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삭히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홍어만큼 강하고 매력적인 맛이 나오지 않아 굳이 삭히지 않고 그냥 먹는 편인데, 상어고기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돈백이라고 하여 주로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삭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골어류 자체의 특징 때문에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물론 삭힌 홍어만큼 심하진 않고 조리 과정에서 최대한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우리나라의 홍어처럼 아이슬란드에선 상어를 푹 삭혀 하우카르틀이란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데, 참고로 하우카르틀은 암모니아 성분을 최대한 보존한 채 약 4개월 이상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홍어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음식은 향을 즐긴다기보단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 인근에서 잡히는 상어들은 살에 독성이 있어 이렇게라도 해서 독을 줄여야 했고, 아이슬란드의 위치 자체가 워낙 고립된 환경에 속하다 보니 이 같은 괴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취로 유명한 스르스트레밍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만들어진 음식이며,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이처럼 괴식이라고 불리는 음식이 많은 편입니다.